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7월 10일 오늘 오전에 주택시장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측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됐고요. 6월 17일 나왔던 대책 중에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분양 비규제적일 때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규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청년층에 대한 이제 우리가 뭐 대출 같은 버팀목 같은 거 받잖아요. 그것도 완화시킨 내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다주택자나 이제 단기 거래하신 분들, 그래서 부동산 법인의 세제 강화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 PPT로 큰 줄거리를 설명드린 다음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분들이 나왔죠. 생애 최초 주택 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그 요율표를 보여드릴게요. 요율 올라간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이제 소득 기준이 솔직히 되게 낮았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두 분이 어느 정도 그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진짜 너무 낮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됩니다. 그분들까지 피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신혼부부들 할 때 이제 그 뭐 최초 취득세 감면을 해줬는데 그 연령 구분 없이 이렇게 취득세 감면이 들어갑니다. 그게 금액 따라서 100% 감면이 되던가 50%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이제 내년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데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김영희 국토부 장관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그게 늘려가면서 이제 3만 원 이상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LTV나 DTI가 이제 그 소득 부분도 완화시켜줬습니다. 10% 돼야 되는데 그것도 금액적으로 조금 좀 빡빡해요. 그런 부분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6월 17일 그 정책 중에서 규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서 내가 비규제적에 샀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청약일기가 좋았고 지방도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규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금융에서 얘기 나온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도 이거는 어떤 형태로 어떤 데는 잔금 일어날 때 그때 기준으로 한다. 어떤 데는 은행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했던 그 혼돈이 왔는데 이거는 확실히 이제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규제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비규제에서 샀을 때 무주택이나 처분 조건부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대출 그대로 나옵니다. 잔금 대출 나올 때. 다만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실수요자도 공급이 확대됩니다. 그러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층,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부터 그 연세 있으신 분들까지 LH도 받고 다 많이 받잖아요. 버팀목 대출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그 대출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대출 이자를. 왜냐하면 또 코로나19도 있고 직장 다닐 때 이제 금액들도 많이 깎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완화시켜줬고요. 근데 청년 전용으로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의 월세 대출도 금리 완화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나 이제 분양권 있으면 단기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화가 들어갔는데 일단 다주택자는 이제 종부세, 중과세율이 6%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 보유 범위도 똑같습니다. 다주택자는 더 강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원래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다주택 있으면 최고 세율이 42%인데 중과되고 해서 62%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다주택자는 72%까지 가고요. 이런 부분에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종부세 인상도 되고 다주택자도 그렇고요. 다만 양도소득세도 인상을 할 건데 그런 부분 이제 뭐 단기로 팔면 보통 뭐 1년 미만, 2년 미만 있으면 40%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60%, 70%까지 올라갑니다. 단 내년 6월 1일까지 팔아라. 1일까지 제가 요 내용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팔아라. 그래서 내년 6월 때까지 유예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고하시고 혹시 비규제적이었는데 그게 규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주초점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조정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두 채가 있으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꼭 하나는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율도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이게 재산세를 좀 이렇게 이게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는 게 신탁 하락이 되면은 세금이 좀 안 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강화시키고요.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좀 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왔는데
그거를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 세제 혜택 받고 나중에 그게 이제 입주권을 바뀌고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이제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세제 혜택은 다 보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강화시켰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내용에서 보완 대책이 나온 게 큰 줄기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줄기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제가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세로 살고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집을 구입을 하는데 꼭 저랑 만기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이게 하라는데 좀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좀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대책이 좀 나와야 되고 이제 사전 청약을 하겠지만은 내년에 하겠지만은 이제 공공 분양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 받을 분들도 있어요. 이게 민간도 좀 하겠다고 하지만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신 거 아는데 조금 더 이 실수요자분들, 우리 서민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집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이제 20대, 30대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무주택 있는 분들이 지금 막 집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좀 굳건히 있으면서 청약으로 당첨받아서 들어가 살 수 있게 좀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랑 뭐 금융위도 나오고 여러 형태로 나왔는데요. 그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입니다. 이 내용들은 왜 어떻게 지금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제 세부 내용을 보완 대책을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더 공급을 하도록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다주택자 이런 거에도 좀 강화시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좀 안정은 됐는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지금 매수세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일부 그 세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감이 잡힐 수가 없는 게,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하고 주위에 부동산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집을 보러 오지 않는데 전화로 사재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서울 거는 쉽진 않고요. 경기도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고, 지방 뭐 대전도 그랬고요, 청주도 그랬고요, 세종시도 그랬습니다. 일부 세력이 있는 건지 이거 주식처럼 뭐 작전 세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하는 우리 저 같은 중개업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 이제 구독자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서울권에 벗어난 지역에서는요, 언젠가 또 경기가 침체가 돼버리면은 그 장기 불황이 오게 되면 옛날에 미분양 엄청 났던 거 아시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동안 지방에서 올랐던 거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 잘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본인이 서울에 살면서 지방으로 갔을 때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언론이 부추기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돈이 쩐이 있는 사람들이 작전을 짤 수도 있거든요. 사재기 하는 거 쉽습니다. 그 지역의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요. 부동산 법인들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우리 고객분이랑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작년 같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 많이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느 좋으면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청약에도 당첨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품이 없으니까. 근데 돈을 주고 피를 몇 억씩 주고 산다는 거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매년 수도권에 있는 20만원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조금 쉽게 거기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분양이 잘 되고 미분양 넣고 다 팔렸습니다. 웬만한 지방 같은 경우. 그럼 누가 돈 벌었을까요?
바로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돈 엄청 벌었습니다. 뭐 시행사도 그렇고요. 지금 미분양 난 게 없잖아요. 그동안 그 많았던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염려스러운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좀 제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 상황이에요. 그리고 돈이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들어왔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주식시장과 좀 비슷한 겁니다. 작전주가 어떻게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청약을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청약 말고 이제 샀을 때 그 거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보시게 되면 주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한 실소유자분들이나 우리 그 젊은 층들이 추격 매수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30대 이제 비율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다 소화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후유증이 올까봐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중에서 해가지고 보완 대책이 나온 겁니다. 서민 실수요자 이제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로 받았을 때요. 비율이 보시게 되면, 종전은 80%, 국민주택이 있는 이제 우리가 특별공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민영에서도 이제 적용 대상을 민영주택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민간 택지는 7%인데, 전에는 민간에서도 이제 43%였는데 50%, 공공은 이제 58%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생애 최초 받을 때 비율을 더 높여서 무주택이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더 많은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도시근로자 평균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내용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100% 유지하되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추가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PPT에서 말씀드린 신혼부부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평균이 이제 이유는 이제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이제 금액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시켰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러니까 바운디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서만 해당된 건데, 이거는,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합니다. 생애 최초입니다. 이 금액들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50% 감면 정도 되는 겁니다. 4억 원까지.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수도권은 조금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은 이제 4억 미만들도 많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물량 현재 9,000원에서 3만원 이상으로 이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도자료 말고 보도 참고자료인데요. 사전 청약제 물량이 원래 9,000원이었는데 3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정부에서요. 조기 공급을 할 예정인데 개선된 거는 수도권 30만원 이전부터 추진되는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을 3만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불안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거를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도자료로 원본으로 다른 걸로 오게 되면 참고자료 말고요. 이제 서민 실수요자 이하 소득 기준 완화를 이제 10% 이제 우대를 해주는데, 금액 자체가 부부 합산이 조금 뭐 7천만 원이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좀 혜택을 볼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 이번에 6월 17일 대책 중에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왜 답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나온 겁니다. 이 규제 지정 전,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를 얘기하면은 지정 전에 규제적이었는데 지정 후 투기 과열적으로 묶였어요. 70%에서 40% 된 겁니다. 대출이.
도대체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신 분들이 없어요. 거기 분양사무실도 똑같고요. 모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 지정전 70%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7월 13일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똑같아요. 단, 다주택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자금 지원인데 청년축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이 내용도 보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현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워낙 많이 이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요. 20대 30대 비중이 85%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1월부터 이번 년 5월까지 치면 개선은 이게 왜냐 이 코로나19도 있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 및 지원을 한도를 확대하겠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번 크게 잘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 인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도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되게 어느 정도 조금 올려 따져도 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두 푼이 어떻게라도 아껴서 월세라도 아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서 보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이거는 그동안 국토부 자료 나오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유유지나 도심 내 공실 상가를 1인 세대들 이런 부분 이제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검토 가능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단기 거래에 대한 이제 부동산 세제 강화인데 세율을 6%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아마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와닿을 거예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보면은 진짜 집이 이렇게 다주택이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종부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언론이에요. 아 힘들다 누구 죽는다 뭐한다. 전혀 이분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동안 집값 오른 거 생각해보면은 전혀 이분한테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팔죠. 그렇게 죽어라 죽었는데 왜 안 팔겠습니까? 그만큼 이익이 있는 거고 이익이 있으니까 안 파는 거거든요. 자 이제 법인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최고 6%까지 매긴다. 그리고 기본공제도 없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공제도 없답니다. 그냥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때 이거 이제 내년 6월 1일까지 완화시켜주는 내용인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양권 사가지고 이제 비규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부터 6월 1일부터 강력하게 매기는다는 겁니다. 60에서 70%입니다. 지금은 뭐 1년 미만이면 50%인데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율 인상합니다. 전에는 최고가 62%였어요. 42%에서 20% 더 중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으로 넘어갔거든요. 10%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법인으로 가신 분들 그대로 갑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나 법인들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더 강력한 정책이 들어간 겁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그게 얼마나 효력이 미칠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되게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부에 와닿는데 얼마나 와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 분들은 별로 이런 거 신경도 잘 안 쓰시거든요. 좀 있으신 분들은요. 그 재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신탁을 합니다. 본인 건데. 그래서 이 세금들을 조금 이거 완화하려고 이렇게 편법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원소유자로 변경해가지고 세금 매기겠다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도 제대로 보완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이제 8년인 걸 기존에 10년을 하고 그 단기나 이제 일반을 했던 거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거를 뭐 자동 등록 말소를 한 겁니다. 경과를 되게 되면은 즉시 말소를 시켜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료 전에도 이렇게 해서 자발적인 등록 말소는 허용시켜주겠다.
대신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 정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적 의무를 하고 있는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서 편법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합동조사를 확실히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분을 편법적으로 하신 분들은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되는데 이 세법은 이런 거는 임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는 지금 저희 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통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당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무주택이나 실수요자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리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거나 부동산 법인들한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올렸던 분 중에 그런 주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대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금만 더 보완책이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불안한 요소는 서울권은 그대로 미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그래도. 근데 경기도권부터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좀 이게 장기 불황이 오게 된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프리미엄을 주고 샀던 게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이면 잘 아니까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길 절 바랍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6월 17일에 대한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